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이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언행일치,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을 충성을 다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것을 부인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정신, 호국 보훈 정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지키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그분들께 보답해야 하는 마음, 호국 보훈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학교에서 애국가 다음으로 꼭 가르쳐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6.25 노래입니다. 계기교육, 국가정체성 계기교육에 있어서 애국가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오늘 당연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한 100번 쓸 것 같은데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거 당연하죠? 못 부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거를 왜 선생님들이 못 찾아냅니까? 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애국가 4절까지 외워서 못 부릅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및 교사분들이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호국 보훈의 달 계기교육할 때 또 빠지면 안 되는 노래 6.25 노래입니다. 6.25 노래만 아이들이 알아도 6.25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6.25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도 애국가 다음으로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노래. 6월 호국 보훈의 달 계기교육할 때 6.25 노래를 배워야 하는 것. 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다음 애국가 민원 다음으로 진행할 민원으로 순위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2학년 3학년 초등학생 2학년 3학년 정희정과 함께 6.25 노래 3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아 준비됐나요? 네. 정희 이제야 카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소리물이 쫓고도 쫓아 원수를 하나까지 타서
아, 네. 우리 정희가 안 잊어버리고, 정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쿡 찔르면 6.25 노래 바로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 외워요, 솔직히. 3절까지 어떻게 오지? 아, 오늘 거의 지금 체감 온도가 아스팔트라서 한 38도? 차가 한 아까 35도 찍었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우리 대표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무더위와 싸우는 계절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콧물이 줄줄 나와서 추위와 싸웠는데 이제 무더위와 이리 와요. 싸우는 계절이 와버렸어요. 아, 우리 초등학생들이 냉수가 하나 있어. 6.25 냉수. 불법 남침, 주적, 북기, 중공 딱 이렇게만 제대로 배워도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아이들에게 잘 안 가르치고 있다. 지금 북계와 중공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6.25를? 미국이 일으켰다. 미국이 북계와 그래서 중공도 마찬가지고 북계도 어린이들이 6.25를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맞습니까? 네? 지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북계와 중공이 계속적으로 6.25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바로 선전선동이죠. 누가 일으켰는데 누가 불법으로 일으켰는데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 또 어디다? 공자학원이다. 중공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공자학원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각 대학의 공자학원에서. 그럼 여러분 공자학원 당장 퇴출할 이유 이거 하나만으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6.25를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국을 오히려 6.25를 일으킨 나라라고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공자학원입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공자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금도 공자학원을 추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의 눈치 보느라. 영국의 수낙 총리는 벌써 이제 종결 지었죠. 공자학원 다 철폐. 윤석열이 지금 공자학원을 추방하지 않는 것, 중공의 꼭두각시 문재인에 이어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 당장의 공자학원, 우리 아이들의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도 추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6.25 공산당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셨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유엔군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왜곡시키는 공자학원을 그대로 둡니까? 지도자라는 자가? 당장이라도 추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검토 중입니까? 검토하다 끝날 겁니까? 당장 영국의 수낙 총리처럼 공자학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방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그리고 중공의 첩보 활동을 하는 공자학원, 다른 세계 나라에서 왜 공자학원 추방시키고 있습니까? 중공의 첩보기관 아닙니까? 공식적인 첩보기관. 왜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아직도 그냥 놔두냐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보고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학원 반드시 즉시 추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공자학원 추방해야 합니다. 중공의 첩보기관 공자학원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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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를 앞두고 윤석열은 말만 자유 외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공자학원부터 즉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픈데 어제 신정 내거리역에서 이제 양천을 국회랑 한판 붙었습니다. 생목소리로. 거의 30분가량을 제가 여기서 하는 시위를 하는 것처럼 맞불 1인 시위를 양천을 국회와 맞불로 제가 어제 목으로 좀 싸웠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그 반대 서명. 양천을 국회가 직접 신정 내거리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죠, 처리수. 이들이 지금 절대로 처리수라고 말 안 쓰죠. 근데 이제 저는 처리수라고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 반대 서명을 신정 내거리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국회랑 한판 붙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어떻게 붙었느냐. 그럼 왜 지금 현재 더 오염 수치가 높은 핵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는 왜 중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말했습니다. 중공은 지금 수치상으로 후쿠시마에 처리수가 방출됐을 때 1년치보다 50배가 높은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지금도 방출하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말하려면 같이 말해야지. 그래서 당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하는 말, 후쿠시마는 사고가 난 원전이라서 다르대요. 이제 다른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쪽 좌빨들은 지금 전문가 한 명으로 이거 지금 연명하고 있죠. 근데 많은 핵 원자력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진짜 선전선동이다. 후쿠시마 괴담들 선전선동이다. 조금이라도 방출돼서 우리가 수산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괴담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광우병 사태와 같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와 똑같다. 근데 또 다르대요. 그때랑 이거랑은 다르대요 또. 네, 그쵸. 다른 점도 있죠. 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무작정 퍼뜨리고 실제적인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노력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이들은 먼저 선전선동부터 합니다. 터트려놔서 못했습니까? 여러분, 저 꽃소금 거의 3-4배 가격으로 지금 샀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꽃소금. 안 그래도 원자재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말 힘든데 소금까지 올랐네요. 네? 누구 때문에? 더부룩한 인간들의 선전선동 때문에 소금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수산업계는 지금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방출되면은 아예 고기를 안 먹어야 될 것처럼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이것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신 교수님이 계시죠? 네, 이분도 원래는 진보 성향에 계신 분인데 불구하고 학자로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욕 들을 거, 그 잡발들한테 욕 들을 거, 잡발들은 진실의 소리를 안 듣잖아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들에게 공격당할 걸 알면서도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께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 분들과 이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국회와 싸웠던 포인트, 국회와 어떤 포인트로 싸웠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 주변 분들에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왜 소모적인가요? 왜 이걸 지금 큰 문제로 대두시켰죠, 지금 더부룩한 인간들이. 방사선에 관한 과학과는 원래 여러분 방사선이면은 뭐하고 가까워야 돼요? 과학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과학적 수치가 우리는 매우 궁금하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에 미치는 정도가. 그런데 왜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서 논란이 증폭돼서 국민의 공포만 키우고 있냐? 이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실제로 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처리수를 방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방출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소모적인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뭘 봐야 됩니까? 감시를 잘해야죠. 일본이 말한 그 수치대로 처리를 잘할 것인가를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시를 잘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리된 오염수에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자료를 공개할 것과 시류의 직접 채취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들은 아예 방출하지 말라는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예 방출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출했다가는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수산물. 지금 이런 식의 매우 극단적인 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나 의심 위에 어떤 사실을 세우려고 하면은 무너져 버린다. 반대를 하려면 과학적 증빙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방출 반대를 하려면 과학적 증빙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고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니 막을 방법이 없다. 사실 위에 서 있지 않은 반대는 괴담이고 선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인 일본이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제 감시 그 자력기구 IAEA에 있는 그 지식과 설비 그리고 다국적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 기관에 의해서 검토를 받을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공무원들이 특파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분은 30년 동안 반사성 의약품을 연구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아세요. 이 방사성 의약품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농도로 희석한 물 1리터에 실효선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효선량이라는 것은 방사성 물질 자체의 양보다는 실제로 내가 받는 위험도입니다. 내가 받는 위험도. 실제적으로 그 실효선량을 단위를 시버트라고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농도로 희석한 물 1리터의 실효선량은 우리가 바나나 4분의 1을 먹었을 때 칼륨에 의한 위험성, 바나나 4분의 1을 먹으면 칼륨에 의해서 우리 몸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 실효선량과 같다고 합니다. 바나나 우리가 4분의 1을 먹었을 때만큼의 위험도, 그 정도의 위험도가 후쿠시마 그 방류 농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표님 바나나 의심하고 먹습니까? 매일매일 이 칼륨이 나를 죽일 거야,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4분의 1만 바나나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해서 안 먹습니까? 아니죠. 그 칼륨이라는 성분이 내 몸의 위협을 가해할 수 있는 그 4분의, 그것도 바나나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을 먹었을 때 그 위험도, 그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때 처리수가 잘 처리가 됐을 때 그 농도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4분의 1 먹은 것과 같은 그 위험도다, 그거랑 똑같다, 그게 과학적 수치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높은 방사선량이 든 음식물,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거 시금치, 견과류, 당근 등의 더 높은 방사선량이 든 음식 우리가 매일 섭취를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의 그 방사선 양보다 저희가 현재 시금치, 견과류, 당근에 든 방사선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좌파들은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리고 일본이 막 배출합니까? 그 처리된 것을 30년에 거쳐서 조금씩 피해가 정말 정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합니다. 그걸 누가 감시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라는 거죠. 아예 방출을 막는 그 선동을 이용해서 또 다시 자기들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 그걸 이용해서, 그것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 교수님께서 학자의 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신정 내거리역의 서명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 반대 서명은 제가 옆에서 생목으로 중공의 오염수가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국회 앞에서 같이 말했어요. 서명 많이 했어요? 네? 서명 많이 했어요? 거기서 좌표 찍었나봐요. 그 신정동 더부룩한 당원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는 분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선동 당하는 사람들이다. 네, 사인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인하고 있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거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지금 서명하는 겁니까? 그 배너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공 핵 오염수! 왜 그건 말 안 하냐? 아이들의 폐를 지금 나쁘게 하는 거는 중공의 미세먼지다! 중공발!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요. 중공의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대요. 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중공 폐렴 누가 은폐했습니까? 전 세계 쫙 퍼질 때 누가 은폐해서 이렇게 전 세계 퍼진 겁니까? 중공이요. 중공 폐렴 은닉! 시진핑이가 전 세계 뿌린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네? 우한 바이러스 숨기고 전 세계에 퍼뜨린 거 누굽니까? 그것도 은폐하는 인간이 원자력 발전 사고 은폐 못합니까? 중공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겠대요. 그리고 저보고 중공이라고 하지 말래요. 아, 삼척이 중국이래요. 중국. 중공. 저보고 왜 중공이라고 하네요. 아니 중국 공산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 6.25 때 대한민국 국민들 죽인 중공 일제시대보다 더 많은 국민이 죽은 6.25 중공 거짓말 잘하는 중공 김치도 발로 밟아서 파는 중공 김치도 자기 거라고 우기는 중공 한복두기잖아요. 네? 중공의 원자력 시설을 믿겠대요. 거기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일본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중공을 믿고 있습니다. 중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들은 지금 꺼림직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래요. 중국. 말이 맞습니까? 네? 6.25 앞두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새끼도 정신이 못 차려. 중공이라고도 말 못합니다. 저 더부룩한 인간들은. 그래서 어제 당해가도 새끼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어제는 국회와 한판 붙었다. 네, 이용선 국회. 이용선과 맞붙어서 거의 30분 정도를 생목소리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더 웃겨요. 이제 정의정화가 이제 그 학원을 끝나고 엄마가 안 오니까 직접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자들이 엄마는 뭐 하는 분이니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음식 장사 한다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 좀 가서 말려봐라 그랬대요. 엄마 좀 가서 그만하라고 좀 해. 그랬더니 정의가 뭐라고 할게요? 정의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의가 엄마 좀 가서 그만하라고 좀 해. 엄마 좀 말려봐 그랬더니 보자제니 가서 그랬나봐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특하더라고요. 네, 네. 딱 태권도복 입고 정의하고 정아 띠 땄습니다. 정의는 검은 띠, 정아는 품띠 땄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의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우리 정의 정아 멋있게 태권도복 입고 와서 딱 제 옆에 서가지고 든든하게 어제 같이 그렇게 서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제가 못 들려드렸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연설들을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많이 공개가 안 됐었던 연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촛불 세력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를 그 시점에 어떤 국정을 운영하고 계셨을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는 시기에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계셨을까? 저는 이 연설을 듣고도 또 놀랐습니다. 2016년 8월 과학기술전략회의입니다. 2016년 8월 그 해 10월 11월에 촛불 난동이 이제 막 불이 붙을 때였던 거 맞죠? 촛불들은 정말 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런 실제적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실질적인 전략회의를 2016년 8월 달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국정농단을 했다고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 당시에 회의를 진행하셨던
부분 제가 5분가량만 끊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5분 뒤로 또 이어서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연결해서 오늘은 5분 정도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 걸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막 많이 비싸더라고. 새끼들이 막 맛있어 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려온 오늘의 회의입니다. 지난 5월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석 달 만에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2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란 고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헌신과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추격형 전략으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한 일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대표되는 뉴 노멀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해법도 결국은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로부터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얻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과학기술 전략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의 혁신이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정보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선도하고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 아마존이 드론 산업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산업 간, 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의 융합, 제품의 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인데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국가 차원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들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에 맞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톱다운식으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선정된 9개 분야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경량 소재, 인공지능, 가상 증강 현실 등의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동시에 정밀 의료,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를 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2016년이었으니까 횟수로 8년째네요. 8년이 된 이 시점에서 이거 지금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방향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죠.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도 지향해야 할 과학적 목표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이 회의가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책을 만들 공무원들, 여기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귀담아 듣고 이거 정책에 반영해라.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또 이것이 어디에 이어집니까? 일자리 창출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을 신속하게 캐치를 해서 대한민국이 먼저 주도권을 잡아라.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차 회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려는 시점에 저런 난동을 부려서 훌륭하게 국정 운영을 하셨던 분을 죄 뒤집어 써서 4년 9개월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오히려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던 분을 국정농단, 뇌물, 말도 안 되는 거 다 엮어서 누명 씌워서 감옥에 넣는 것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의 정신입니까? 지금 현재도 이 잘못된 실타래는 어느 것 하나 풀려있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에 국민들을 가장 선동하게 좋았던 물건이 태블릿 PC였습니다. 태블릿으로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했다. 하지만 밝혀진 것, 태블릿은 최서원 씨께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순실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최순실로 하겠습니다. 최순실 것이 아니다. 태블릿이. 이거 뭡니까? 검찰이 선동을 했습니다. 태블릿이 최서원 거라고. 그 국정농단에 쓰였다고. 그래서 제2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미징 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조작했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재수사돼야 될 것입니다. 태블릿 조작 수사를 주도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윤석열은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태블릿 조작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출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장관이 되자마자 제1태블릿 조작수사 실무자인 고형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고형검은 탄핵 정국 당시에 태블릿의 카톡 메시 등을 엉뚱하게 해석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사실상 최서원과 태블릿의 독일 동선 문제를 조작하며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만든 장본인이 고형곤입니다. 이런 자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됐습니다. 또한 한동훈은 2022년 6월 말 검찰 인사에서 제1태블릿 SK통신텔레콤 신규계약서 조작 실무를 담당한 김종우 검사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강상묵 검사를 부산서부지청 형사 1부장 검사로, 김용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각각 승진 발령시켰습니다.
태블릿 조작 실무를 담당한 박주성 검사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현석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검찰총장 됐습니다. 이현석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 검찰 특수본 검사로 활동하던 당시 최순실, 최서원에게 정호성은 태블릿 감정을 포기하고 협조를 잘해서 빨리 풀 것이라면서 최서원도 종용했던 자입니다. 빨리 그렇게 했다고 불어라. 그런 자가 이현석이죠. 이런 자들이 지금 정권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자들이 탄핵 정변의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또한 헌법재판소의 주심판사 강일원 여러분, 검찰인권위원장입니다. 현재 이 자가 지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금 후임 1순위라면서요. 지금 후임자로 몇몇이 거론되는데 이 강일원이라는 자가 지금 대법원장 자리를 깨차려고 하고 있다. 또는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깨차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있어서 적어도 마지막에 헌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내렸어야 헌법재판소 3개월 만에 증거도 없이, 사실 증거도 없이 파면, 자기들이 뭔데 파면합니까? 인형이라고도 안 하고 이정미 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사재판권을 3개월 만에 자기들이 그럴 것 같다. 형사재판을 3개월 만에 그런 범죄가 있는 게 당연해. 맞아. 이걸로 판결 내린 인간들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심판사가 가장 정치 판사가 강일원이었습니다. 왜 이자가 지금 정권에서 활보하고 다닙니까? 이자가 대법원장 후보라고요? 네? 지금 윤석열 만사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때문에 뽑았다고 하는 분들, 결과를 보십시오.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곳곳에 어떤 자를 등용시켰는지 보십시오. 자기들이랑 똑같은 짓 했던 인간들을 지금 대법원장까지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뻔뻔한 얼굴로 우삼, 젠틀맨, 우삼, 지금 장난하십니까? 네? 우산 들어줬다고 박수 치시는 분들 장난하십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안 보이십니까? 이 비열한 인간이 자신이 특검 수사 검사로서 잘못했던 거 덮으려고 법조계 짝 깔아놓은 거 안 보이십니까? 이 인간은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은 조작 수사, 국정 운영 잘하고 있던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죄, 법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 탄핵 정변에 가담한 자들을 곳곳에 등용하는 거, 진실을 아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내십시오. 목소리 내셔야 합니다. 강일원이 어떻게 대법원 판장이 되고
깜빵 가야지! 어떤 돈 처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정하지 않은 판결 내렸는지,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재조사에서 강일원 깜빵 가야 됩니다. 강일원 구속! 강일원 구속! 강일원 구속! 강일원 구속! 강일원 구속! 강일원 구속!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부끄러운 짓 하실 것입니까? 좌빨들 척결은요, 탄핵 정변에 가담했던 자들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아 쳐넣습니까? 그 자들이 문재인과 이재명과 한통속인데 어떻게 좌빨들 쳐놨습니까? 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지금 양상 책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윤석열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양상 책방 정치 노름 문재인이 마음껏 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구속시킬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구속 안 시키고 있는 거 윤석열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윤석열, 약점 잡고 있는 문재인,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좌빨 척결합니까? 본인이 떳떳하지 않은데 이재명보다 더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재명을 쳐놓고 문재인을 쳐놨습니까? 옳은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총선은 국진당도 더부룩한 인간들도 국민들이 선택 안 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런 당이 설 것입니다. 그런 정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빈손 시인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빈손 시인님께 많은 응원을 주시고 계시고, 또한 빈손 시인님이 정말 어깨에 폐저 근개가 끊어져 가면서까지, 파열되면서까지 지금 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글은 다 썼는데 또 파일이 날아갔었어요. 파일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빈손 시인님께서 다시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다시 그 아픈 어깨를 붙들고 글을 써주셨는데, 정말 귀한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손 시인님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많이 시끄럽고 흘러졌지만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자들을 무시하고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머슬의 비 오벌리 체리. 머슬의 뜻은 남을 놀리려고 밀어넣거나 떠벌리는 말로써 색 구덩이나 그릇의 아가리 또는 바닥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수다스럽게 떠벌리는 의미 없는 말이나 짓거리다. 러시아 미사일 중국 부속 고정률 40%, 북한 미사일 중국 부품 드럼통
짝퉁 미사일. 더불어민주당 우익 공산 사회주의, 좌익 민주주의 족속들. 한전은 원전보다 4배 비싼 중국산 태양광 모조리 사들인 이유는 10억 넣고 1000억 빼먹기. 한전 등 8개 공공기관 250명 보조금 받고 태양광 노름판에 뛰어들고 좌파 이권 카르텔 수입 한전 적자. 국민 전기요금 부담 1조 풍력 발전 비리.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신하이밍 쫄따구 리짜이밍. 고개 숙여 급식거린 더러운 외교 매춘. 빨대 족속들의 좌파 시민단체 불법 이권 조직 공개 조짐. 12,000만 1,200만여 개 어중땡이 시민단체 보조금 한 해에 1조 수백억 보조금 불법 사용. 국민열세 빨대 족속. 광우병 뇌송속 탁, 객, 효선이 미선이 상주 사드 전차파로 참외가 타버린다. 세월호 천안함 연평도 평택 미군기지 반대 데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연속적으로 개입한 195개 시민단체 개입. 그놈이 그놈. 광우병으로 죽은 자 단 한 명도 없으며 상주 참외 수확량 60% 상승. 상주 참외 농가 수익 11% 증가. 현재 환경 영향평가 심사 통과. 6년 만에 사드 정상 배치 운영 실시. 사드 반드시에 참석하여 색색까지 가발 뒤집어 쓰고 춤추고 노래하던 이재명, 표창원, 손혜원 그리고 추미애를 위시하여 광우병, 선동, 춤춘 놈들의 동상의 추진 등장. 은평구 박주민 등 여러 더불어 너스레당 의원들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 이놈들이 맛을 잃지 못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또 한 번 나라를 뒤엎어 보려 하는데 이것들을 국민을 돈으로 보는 모양이야. 이재명은 소래포구에서 상인들을 향해 우물에 독극물을 풀었다고 지랄하다 소래포구 상인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나 살려라 주랭강을 쳤고 낙검수 출신 주진우는 경희대 핵공학 교수 정범진 박사에게 개발림 당했다. 과학적 근거로 조목조목 설명하니 주진우는 쪽팔려서 원고를 꾸깃꾸깃 꾸겨버린다. 주진우 꾸깃꾸깃, 민주당 꾸깃꾸깃, 좌빨 성당꾼들 꾸깃꾸깃, 조져진 민주당 꾸깃꾸깃, 꾸깃꾸깃한 너스레. KBS 직원 11,000명 무릎 꿇고 그동안에 너스레 떨던 것에 대한 국민의 사과. 진작 이럴 것이지 다시는 좌빨 권력에 신여가 되지 말라. MBC도 정신 차려라. 너스레들아. 586 운동 세력들이 90년대 자신의 신분으로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자 그들이 뭉쳐 강남을 위시해서 입시학원을 만들고 입시 비리로 너스레 1타 강사를 만들어 연봉 200억 원을 지불하며 불쌍한 어린 학생들의 피를 빨아먹고 궁궐 같은 대저택과 고가의 외제차를 굴리면서 자신의 SNS를 올려 자랑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부럽게 만들어 자매 2명의 학원비 월 280만 원의 고액 강의를 듣게 했다. 일명 전교조와 교육부와 사교육업체 이권 거미줄 짜고 치는 족집게 강의 타요가 나니 생바락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 없이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즉 킬러 문항을 출제하여 학생들이 명문항으로 변별력을 얻으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이 인간들
비상교육 대표 운동권, 메가스터디 대표, 대치 유리카학원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충신들, 강동청산학원은 전대역 배우 조직이다. 공정한 공교육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인간들 모두를 구속시키고 재산을 몰수 조치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10년간 약 1,400억을 정부로부터 갖다 사용한 전장현은 그것이 고작 지하철 운영 방해 집회 참여자에게만 월급을 지불하고 불참자에게는 월급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 너스레 같은 놈들! 평산채빵 주인 문재인이 지난 5년간 조져놓은 일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부동산 급상승,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태양광 뻘짓, 멍청한 평화의 노래를 북한과 더불어 부르다. 북한에 노란하고 한일관계 개폭망, 온 나라를 둘로 갈아치기, 간첩 판치기, 멍석 깔아주고 마약이 증가하여 학교와 가정까지 침투케 했다. 중국에 국빈 방문하여 총 10개 중 8개를 까베기 조찬 등으로 혼밥 외교를 비서실 박수였는 이것을 중국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려 했다. 그 개혓바닥을 놀려대니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을 관심도 없는 개너스레 중에 너스레다. 이미 2018년도부터 적자태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적자태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을 미리고 지급액을 오히려 높여서 10조가 넘게 보유하고 있던 고용보험기금을 아예 앵꼬간하게 만들어 버렸다. 1998년 외환위기 IMF 때도 까딱 없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한 번도 고갈되지 않았던 고용가금을 불과 5년 만에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다. 너스레 등신! 탈북자 74명 중 55명을 강제로 북송시켜 사형받도록 한 문재인.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란다. 하긴 이재명도 인권 변호사라 하니 할 말이 없다.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너스레 쓰레기 변호사 떼강도들! 북으로부터 북한 장학금 받은 1,800명 엘리트들을 사법부, 행정부, 언론, 종교계, 시민단체에서 맹활력? 이런 북계 똥끝발이 너스레 놈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 시국미사가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망하게 하고 공산 현명하여 북한 북대제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다. 지랄 염담 너스레도 가지가지구나. 지겹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너스레는 6.25가 부침이며 미군이 일으킨 미식민지를 위한 침략 전쟁이며 천안함도 연평도도 미군의 작전이었다고 개거품 물고 악을 쓰는 인간들은 진짜 너스레 오물들이다! 어물들이다! 너스레 오물들이다! 어물들이다! 너스레 오물들이다! 어물들이다! 2023년 2월 24일 애국시인 빈손. 네, 우리 빈손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에는 6.25를 앞두고 거의 종북 북계 수준의 촛불 난동, 촛불 반역 세력이 도로를 점령하여 걷고 있습니다. 바로 저자들과 같은 자들이 6.25 불법 남침을 했던 북계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인 것입니다. 저자들이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북계 지정에 의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은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더라도 진짜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십니다. 아신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는 것에서 그쳐야 됩니까? 알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가 뭡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려면 뭐가 지켜져야 됩니까? 헌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 헌법을 무너뜨린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맹세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말뿐인 맹세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탄핵 무효, 여기 너무 적기 뭐.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건전한 상식. 제대로 늦게 해야 이 단어가 건전한 국민들이 해야 할 말. 2017년도에 태극기를 드셨던 분들이 옳았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 정치인들 싹 다 갈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색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론이고 이것이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촛불 엄청 짧아졌네요. 촛불 반동 세력들 새가 엄청 짧아졌네요. 저자들도 완전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 정의정아 나와주세요. 오늘 35도 이상의 불볕 더위 속에서도 181차 시위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애국 선배님 함께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의정아 지금 나와주세요. 정의정아 사실 말뿐이 찬양 부를 거예요. 나와주세요. 우리 정의정아도 오늘 내일이 6.25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의상까지 결의에 찬 마음으로 의상까지 맞춰서 왔습니다. 이렇게 181차의 시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는 키어 축제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 가정을 파괴하고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퀴어 난동이라고 하기, 저는 축제라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퀴어 난동이 있는 날이라서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제 많이 가득 메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리를 아마 이쪽 안쪽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날 현장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제 시위 도구를 여기에 놓는 것만 해도 좀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거의 30분 이상이 걸렸었는데 저도 잘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는 시간이 되시면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 보태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결사 반대를 위한 집회가 이 장소에서 열릴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나와서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큰 힘이 될 것입니다.